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을 리뷰하고 내일 장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에 앞서서 먼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트레이딩을 하시다 보면은 뭐 수익 보는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실을 필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날도 어, 간간이 계속 있게 됩니다. 그때마다 너무 좌절하고 또 손실을 너무 두려워해서 또 얼어 있으면은 또 기회도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조금 어려운 날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대신에 당일에 내가 조금 오늘 안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은 빨리 축소해가지고 손실을 최소화하고 다시 포지션을 초기화해서 침착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판단하기 쉬운 날에 집중을 하기 위해 조금 관망을 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날 너무 막 고집을 부리면서 오늘 어떻게든 승부를 낼 거야 하고 막 돈을 계속 들이붓고 물타기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이기는 날이 많으면 당연히 좋고 한데 지는 날 잘 지는 거, 잘 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내가 왜 오늘 손실이 발생했고 또 앞으로는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매매일지를 반드시 작성하고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하고 복기를 해보는 것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있는 매매일지 창구를 꼭 반드시 매일마다 활용을 하셔서 한 번씩 밤에 야간에 매매를 점검하고 장 마치고 꼭 점검하고 다음 날로 넘어가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들어서 오늘이 시장을 판단하는데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날 같아요. 한 어려운 걸로 치면은 그래도 5등 안에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올해 이제 뭐 많이 해봐야 뭐 30거래일 조금 안 되죠. 30거래일 정도 되나요? 30거래일 중에 거의 5등 안에 드는 뭐 그런 날이었습니다. 봉의 길이가 오히려 이렇게 길 때 시장을 파악하고 대응하기가 더 편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오히려 수급이 확장되고 수급이 뚜렷하고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고 지지와 저항 라인을 충분히 활용해서 끝까지 좀 더 끌고 가거나 아니면 대응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편이 어, 이런 봉의 길이가 커졌을 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막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막 이렇게 확장되는 날에 대응하기가 더 쉬운 편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대응하기 어려운 편은 봉의 길이가 오히려 짧을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수급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수급의 변화를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근래 들어서 기억나는 거 딱 지금 이틀이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개파락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험악하게 계속 만들고 유지할 때 그럴 때 그리고 정점까지 가가지고 터닝할 때 차라리 이런 날이 더 대응하기 쉽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날과 어 2월 6일 사실 2월 6일이 더 어려웠죠. 2월 6일 같은 이렇게 봉이 짧은데도 난이도가 높았던 때가 있습니다. 수급을 보는 사람들이 꼭 겪게 되는 일 같아요. 그 겪게 되는 시기인데 여기 지금 봉의 길이가 굉장히 짧았던 2월 6일에는 그 이유가 뭐였죠? 이때 잘하시는 분들도 평소에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 빼고 다 수익 보시는 그런 분들도 일지 보면은 이날은 손실인 경우가 있었죠. 이때는 금융투자가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금융투자가 손실을 기록했었죠. 그때 57억의 최종 손실을 기록한 만기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 이렇게 난이도가 높을 때가 더러 있게 됩니다. 어, 오늘은 충분히 하단 밑에 윗꼬리 지점에서 터닝을 해가지고 올라온 게 지금 일봉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지만 오늘 시장을 판단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침에 외국인들이 빠르게 매도 포지션으로 누른 다음에 되돌리는 속도가 굉장히 외국인 입장에서 느렸습니다. 외국인이 차라리 이렇게 아침에 겁을 줬다가
대량 매도로 빨리 눌렀다가 재빨리 여기서부터 환매수를 빠르게 해가지고 돌린다면은 차라리 스위칭하기가 편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정말 서서히 올리면서 옵션을 양매도 포지션으로 구축하면서 나머지 이 반등 방향을 프로그램 비차익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조금 오늘 판단을 바꾸는 게, 그러니까 변화된 것을 포착하고 대응하는 것이 빠르게 나오기가 어려웠던 날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냥 차트만 보면은 여기 지지받았네 하면서 이제 올라가겠네 하면서 이렇게 좀 단순하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물론 오늘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날일 수 있었으나 조금 수급을 옵션 만기 하루 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급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했다면, 그리고 그 추적되는 그 수급의 변화를 계속 추적하고 살폈다면 오늘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시장을 보는데 어제보다 어제는 이제 변동성이 왔다 갔다 더 컸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어렵더라고요. 어제는 이런 곳에서 좀 과도하게 누르네. 수급은 아직도 강한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누르지? 이거는 여기서 오히려 억지로 옵션 만기 앞두고 좀 더 과격하게 개인 투자자를 숏 포지션으로 좀 몰아가는 그런 꼬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서 여기서 롱 포지션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오늘은 분명히 외국인들은 아침에 오늘은 매도로 눌렀지만 종합적으로 개인들에게 기존에 있던 풋옵션을 살려주지 않는 그 힘과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강력하게 다시 환매수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선물을 이런 식으로, 오늘 선물 보시면은 외국인도 어떻게 됐습니까? 천천히 끌어올렸어요. 하루 종일 꾸역꾸역 프로그램 비차익도 하루 종일 원웨이로 이런 식으로 아침에 눌렀던 것 대비해 가지고 속도를 길게 늘어뜨리면서 판단을 빠르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러면서 옵션은 양매도로 움직이면서 양매도를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변동성을 축소하는 과정, 거기다가 오늘 시총을 80조 원 이상 잡아먹고 있는 조선업종과 나머지 또 강한 방산 섹터, 즉 트럼프 관련주들이 시총을 합치면 100조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그쪽에서 시장을 크게 땡겨주면서 뭔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으로 시장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시장을 뭐 엄청 큰 폭으로 움직인 것도 아니지만 시장을 빠르게 판단해서 대응하는 것이 조금은 까다로운 그런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네이버 카페에 보면은 평소에 잘 하시는 분들도 2월 6일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손실을 보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뭐 아직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진 않았는데 손실 보셨을 때 써주시는 손실 일지가 되게 중요해요. 당연히 매일마다 수익을 볼 수는 없고 간간히 뭐 이렇게 한 달에 몇 차례 정도 손실을 보게 되는 날이 발생을 하는데, 손실 볼 때 일지를 써서 내가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했어야 됐나 뭐 이런 것들을 장 마치고 나서 한 번씩 되새겨 보면서 생각을 한다면 다음번에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가서 보시면 오늘 보시면 뇌동매매 하셨다, 그리고 매매를 굉장히 잘하시는 오늘 영주루님께서도 손실 일지를 올려주셨어요. 400만 원에 대한 손실 일지. 근데 평소에는 이제 수백만 원씩 이제 하루에 수익을 내시는데 오늘은 이제 꼬인 거죠, 매매가. 근데 이런 날 작성을 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맨날 잘된 것만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계속 잘된 것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날 안 되는 걸 교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월 6일에 이렇게 KMN님께서 손실 마감도 이렇게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려웠던 날들이 왜 어려웠는지를 꼭 복기를 해보고, 근데 그 어려웠던 날들이 또 나중에 나타나면서 그래도 조금 더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점점 더 생기지 않을까. 계속 반복될 테니까요. 그런 날들이. 자, 어쨌든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오늘은 분명히 난이도가 결코 쉬운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주눅 들고 너무 좌절하고 내가 이 매매가 이렇게 너무 꼬였는데 오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날에 확실하게 하고 안 되는 날은 빠르게 끊고 오늘은 위험하네, 좀 어느 정도 일찌감치 마무리하고 후퇴하고 잘 후퇴하는 거. 원래 뭐 전쟁 게임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전쟁 게임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공격만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공격하다가 상대가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공격을 하다가 상대가 좀 병력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잠깐 후퇴를 해서 내 병력을 좀 보강하고, 혹은 수비 뭐 타워 같은 거 방어벽과 함께 유인해가지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전략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약간 후퇴하는 그런 생각도 빠르게 판단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의 투자도 잘 활용해 보시면서 좀 아리까리 할 때는 모의 투자로 이 매매는 어떨까, 이 부분에서 양매수를 하면, 옵션 양매수를 하면 어떨까, 이 부분에서 선물 매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가 실제 매매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모의 투자를 같이 겸해서 활용해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개장전 체크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월 옵션 만기 하루 전날이었고요. 야간 선물은 전일 0.12% 상승 출발,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0.37% 갭 상승 출발 후에 아침에 30분 동안 0.77% 하락하는 구간까지 빠르게 급락하며 흔든 뒤 천천히 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0.21%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50만 주, 우선주 8만 주 신청했고요.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고요. IST가 신규 상장했고 공모가는 11,400원 대비 97.3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밤은 파월 하원 청문회가 있고요. 뭐 상원 청문회랑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갑자기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했던 말이 막 확 달라질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비슷비슷하다고 보고 여기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CPI 발표가 있죠. 오늘 10시 반 이제 한 2시간 50분 뒤에 발표가 되는데 오늘 CPI 예상치는 연간 기준으로 2.9%였는데 2.9% 예상하고 있고요. 근원 CPI는 3.2%였는데 3.1%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간으로는 0.4%였는데 0.3% 예상되고 있고요. 근원 CPI는 0.2%였는데 0.3%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JP 모건에서는 오늘 1월 근원 CPI 기준으로 CPI 발표에 대한 5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JP 모건이 시나리오를 발표한 거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근원 CPI가 첫 번째,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4%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오는 경우 JP 모건은 가능성을 5%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활하며 S&P 500 지수는 1.5에서 2% 정도 급락할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두 번째,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33%에서 0.39% 정도로 나오는 경우, 이 경우는 가능성을 25%로 제시했고요. 올해 예정된 한 차례의 금리 인하 기대감마저 줄어들면서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75%에서 마이너스 1.5% 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27%에서 0.33% 사이로 나오는 경우인데 이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습니다. 40%로 제시했고요. 출렁임이 가장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면서 S&P 지수는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1% 정도 범위로 왔다 갔다 혼조세로 움직일 거라고 봤습니다. 네 번째,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21%에서 0.27% 사이로 나오는 경우, 이 경우는 가능성 25%로 제시했고요. 적당히 전월과 비슷하게 유지되는 인플레이션 지수의 시장은 골디락스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S&P 500 지수는 1%에서 1.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1월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2% 이하로 나오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가능성 5%로 제시했고요. 달러 약세로 전환되며 S&P 500은 1.25%에서 1.75% 정도까지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은 또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 연설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총평 및 종가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빅 트럼프 트레이드 데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오늘 조선주와 방산주 정말 깜짝 놀랐죠. 조선주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고가를 뚫고
신고가 가보지 않은 길로 완전히 뻗어서 15%대 급등을 했습니다. 한화오션도 10년 전에 가봤던 길을 이제 다시 한번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이 나오면서 또 신고가 52주 신고가 10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STX 엔진 등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방산주는 한화시스템이 2019년 이후로 한 번도 상한가를 간 적이 없는데 오늘 상한가를 한번 찍었죠. 뭐 결론은 종가 기준으로는 상한가 마감은 못했지만 어쨌든 상한가를 장중 장 후반부에 좀 닿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정도로 오늘 완전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최고 신고가로 마감을 했고요. i3 시스템과 LIG 넥스원도 오늘 급등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쪽이 조선주가 거의 시총이 100조 원 가까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 2월 6일 금융투자가 57억 추정 손실을 기록한 위클리 옵션 만기일 이후 시장을 풀어가기가 가장 어려운 날, 해석하고 판단하고 풀어가기가 가장 어려운 날로 풀이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쉬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급을 좀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봤다면, 그리고 막 1월 개인들이 이제 손실을 축소하는 방향, 수익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면 또 이제 편하게 반등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었을 텐데 개인들이 무조건 손실을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복잡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꼬일 수가 있었던 날이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전에 앞에서 많이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이걸로만 마치고요. 정리를 하자면 장 초반 빠르게 매도로 쏟아서 시작을 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프리장 시작하자마자 프리장 15분과 그 다음에 본장 15분 사이에 빠른 속도로 급락을 했죠. 고가 337.05 대비 4포인트를 그냥 내리꽂았습니다. 단기간에 4포인트, 시간 대비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외국인이 선물에 대해서 신규 매도로 미결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고 신규 매도 우위로 프리장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30분 동안 개인 월물 콜옵션 매수, 그다음 외국인 선물 매도가 빠르게 진행되며 내리꽂은 뒤 천천히 수급 전환이 하루 종일 일어났던 하루입니다. 중간에 개인들이 콜옵션도 슬쩍 빠지고, 여기 보시면 콜옵션도 슬쩍 빠지고, 그 다음에 풋옵션도 같은 시간대에 슬쩍 빠지면서 옵션 만기 하루 앞두고 개인들이 옵션 배팅에서 슬쩍 한 발 물러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면서 나머지 매도 물량을 금융투자가 가져가면서 또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가 또 오해할 수 있게 또 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뒤에는. 그래서 더 어려웠던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금융투자가 개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옵션 배팅을 마무리하면서 또 양매도로 가니까 이렇게 되면은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온 거죠. 근데 외국인이 양매도가 오늘 좀 컸던 것 같고요. 매도 포지션의 에너지와 매수로 방어하는 프로그램 등의 에너지가 거의 균형을 이루는 오후장이었기 때문에 오후장에 어제 뒤집어 놓은 그림이었죠. 장 초반에는 어제처럼 고변동성을 기대했던 투자자분들이 오늘 오후장에 조금 실망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됐고, 매도 수급은 외국인 선현물 장중 매도세가 있었죠. 장중에 선물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아침에 빠르게 매도를 한 다음에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매도가 많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장중 매도세, 그리고 금융투자의 풋옵션 매수가 장중에도 진행되었으나 이거 원웨이성으로 매수한 프로그램 비차익 추이에 힘입어서 비차익이 오늘 거의 5천억 가까이 매수가 있었죠. 그래서 모든 매도 에너지를 모두 덮어내면서 반등한 채 마감을 했던 겁니다. 다시 크게 내려오지 않았던 거죠. 프로그램 매수세 상위 종목에는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이 최상위 라인에 포진하며 오늘 시장의 반등세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에 내리 꽂으면서 수급이 빠르게 악화될 때는 개인들의 기존 풋옵션 수익이 많아짐과 동시에 당일 들어간 콜옵션을 녹이는 방향이 진행되었는데 결국 시장은 외국인이 일찌감치 옵션 양매도로 변동성을 축소하면서 중립합의점을 빠르게 찾아가는 이제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이제 쭉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전장부터 큰 대응이 필요한 자 여기서부터 판단이 뒤바뀌어야 되는 난이도 높은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터닝할 때 같은 자리에서 막히고 또 후반부에 거기까지 다시 저항력을 보이는 그런 날이어서 또 해당 지점에서 노릴 수 있었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꺾이는 걸 보고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었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고변동성을 기다렸던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양매도로 묶는구나. 빨리 요걸 캐치를 해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변동성이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를 빨리 캐치해서 변동성 베팅을 했다면 걷어들이는 모습이 필요했던 날이죠. 그래서 이런 대응을 이제 복귀를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일장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연간 단위로 쌓여야 내공이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중립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전장부터 큰 대응이 필요한 난이도 높은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매도 강화로 시작해서 일정 부분 유지되다가 조선, 방산주 상승을 이끈 프로그램 매수세에 힘입어 천천히 꼬리 달며 수급이 하루 종일 회복되는 장세였던 겁니다. 세 번째, 시장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88로 그 폭은 개선되었지만 13일 연속 백어데이션 마감에 올해 들어 22번째 백어데이션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백어데이션일 때는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하는 차익거래 수요가 발생하는데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백어데이션이기 때문에 현물 원래는 이렇게 현물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더 커야 되는데 이게 콘텐츠인데 현물 가격이 더 높은 때를 얘기하죠. 코스피 200 선물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때를 백어데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선물이 싸져 선물이 저평가되어 있고 현물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백어데이션이 지속될 때는 이런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면 이득이 되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것을 현물을 매도하면 이득이 되겠죠. 그 이득을 볼 수 있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차익을 내기 위해서. 근데 보시면 요즘 차익 거래가 좀 밋밋해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그런 행동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백어데이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런 수요가 차익 거래 수요가 이제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하는 매도 차익 거래의 수요가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선물 매도 에너지가 지속되는 경우 먼 미래에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선물의 매도 수요가 더 많아질 경우에 계속 백어데이션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죠. 지금이 그런 시기고요. 그러나 백어데이션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하락장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며 에너지와 확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연속 백어데이션을 레코드를 기록했던 98년도에는 IMF 사태라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속에 부정적인 인식이 워낙 강한 나머지 130일 연속 백어데이션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구간 동안에는 바닥을 잡고 상승장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자, 차트로 보시면 자, 쭉 코스피를 땡겨가지고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보시면 여긴데요. 자, IMF로 시장이 이렇게까지 떨어졌을 당시입니다. 자, 여기서 98년도에 이렇게까지 시장이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서 사람들은 거의 뭐 주식시장이 뭐 다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겠죠. 이 구간에 이제 130일이면 거의 뭐 7개월 가까운 7개월 정도의 시간이잖아요. 그 긴 기간 동안에 백어데이션을 오랫동안 보고 있었던 거죠. 98년도에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그런데 연속 백어데이션의 말미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돌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하방 압박을
갔다가도 이제 바닥을 잡고 다시 끌어올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동안 이렇게까지 내리꽂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서 선물을 더 많이 매도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물보다 선물이 계속 저평가 구간이 나왔겠죠. 그래서 그게 전환될 때까지도 이어졌던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여기 130일 연속 백어데이션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 구간 동안 바닥을 잡고 상승장으로 전환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저평가된 선물에 대해 매수세가 들어오고 고평가된 현물 매도세가 함께 나오면서 점차 롱 포지션이 확대되며 상승장으로 전환되고 콘텐고로 뒤집어졌던 거죠. 이는 2020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자, 요때죠. 자, 요 사이에, 자, 여기도 코로나 팬데믹 장세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연출되었는데, 당시에도 저평가된 선물을 외국인이 대량으로 사들이고, 이때도 백어데이션이었습니다. 이렇게 구간 동안 외국인이 저평가된 선물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고평가된 현물을, 자, 저평가된 선물을 사들이고 고평가된 현물을 팔면서 연속적으로 이런 모습이 포착되면서 강하고 긴 상승장을 암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평가된 선물을 사들이고 고평가된 현물을 파니까 외국인들은 거기서 단순 차익이 발생하면서도 싼 선물을 사들였죠. 오랫동안 올라가는 게 이득이겠죠. 근데 현물을 팔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다 도망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굉장히 그때 매도가 굉장히 거세다고 판단하고 L자형이나 WD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사람들을 많이 유혹했고, 그 당시에 개인들은 곧버스를 사는데 유행이었죠. 거의 곧버스 베팅이 굉장히 유행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롱 포지션 확대를 판단하고 오랜 기간 동안 상승할 것이다. 최소 1년 정도의 상승장을 보면서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2000포인트도 되지 않았을 때 3000포인트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관점을 강하게 언급드렸던 바가 있었죠. 지금도 이제 그런 시기가 다시 도래하면 좋겠지만 저거는 거의 뭐 수십 년 만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하는 정도의 장세였고, 저 정도까지는 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비슷한 흐름, 비슷한 그림이 나온다면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형태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스무스하게 돌리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아직까지 바닥을 만드는 시그널, 신호가 잡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설령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무조건 공략을 막 세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상황,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누적시켜가지고 밑에서 제대로 익절해가지고 롱 포지션으로 돌리는 그런 바닥 선언 시점을 저는 기다려보고 있고요.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흐름 혹은 중간 과정에 대한 흐름 정도다. 그 중간 과정이 제법 길어질 수는 있는 거지만 어쨌든 완벽한 그 터닝을 제대로 보이지는 못한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얘기했고요. 즉 백어데이션이 연속적일 때는 향후 추가 하락을 보일 확률이 높아졌으나 그 시차를 크게 보일 수 있고,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저평가된 선물을 사들이려는 자금이 커지면서 콘텐고로 바뀌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 기준 미래에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는 에너지가 더 우세한 것이기에 완전히 정돈될 때까지는 단순 반등을 제외한 강한 연속 상승의 관점으로의 전환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현물이 55,800원, 선물이 55,900원으로 마감했고요.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체크 59,000원, 55,700원, 54,000에서 4,400, 53,000, 51,800, 5만원 중에 오늘은 54,400 라인을 지지받고, 즉 저가는 54,500원이었고 고가는 55,900원으로 55,700원에 대한 매물 싸움이 지속된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오늘 54,400 부근에 가다가 지지받고 올라와서 55,700 전후에서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또 싸운 흔적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주들, 방산주들 상승하면서 시장의 반등을 유지하는데
큰 힘을 줬던 거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 190만 주 매수했고 모건 스탠리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자사주 본주 50만 주와 우선주 8만 주 신청분은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고요. 자사주 3조 원에 대한 취득 기간 종료일인 2월 17일을 앞두고 현재 본주 기준 약 99% 완료되면서 이제 하루 이틀 정도면 이제 100%다 채우게 됩니다. 외국인 수급은 이제 선물 신규 매도 우위로 435억 매도가 나왔고요. 아침에 빠르게 대량 매도한 이후 하루 종일 다시 걷어들이는 하루였습니다. 누적 매도 포지션은 축소된 상태로 유지 중이며 당일 소폭 매도로 기이 손실금을 덮어내는 추정 손익분기는 어제와 동일한 약 316포인트 이하로 유지됩니다. 이거는 코스피 200 기준입니다. 콜옵션 12억 매도, 풋옵션 22억 매도로 현실적인 가까운 구간에서는 다시 일부 양매도를 유지하면서 오늘 오후장 변동성을 제한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4,789억 대량 매수가 나왔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0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 13조 100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달러 선물 체크하는데 외국인이 2,509억 대량 매수하며 정규장 강보합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만기를 3일 앞두고 누적된 매도 물량을 환매수하고 또 기존 매수 물량도 롤오버를 통해 중기 상승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 지수는 오늘 2.49% 하락한 18.90으로 마감했고요. 역시나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죠. 하단에 아직까지는 지지라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라인 확보한 이후 언제든지 15에서 30% 이상 급등하면서 급락장이 출현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25에서 30포인트까지 확대되면서 하락장이 전개될 수가 있다. 급락장이 전개될 수 있음을 유의하면서 이 안으로 빠지면 이제 그래도 골디락스 장세가 펼쳐지면서 조금 더 우상향을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변동성 지수의 급등에 유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구독자 전용 네이버 카페에 아직도 입장하지 않으신 신규 구독자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안내 보시고 신청하셔서 합류하셔서 함께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